먼저 전체 접수 인원인데요. 전체 접수 인원은 사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한 1,400여 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올해 고3인 2000년생 학생들이 출생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죠. 뭐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붐이 일었기 때문에 어떤 출생 인구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전체 접수 인원도 조금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점은 그동안 계속해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들의 모집 정원도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가 살짝 늘어난 편이지만 대학들은 모집 정원을 계속해서 추세에 맞춰서 줄여나가고 있었다. 올해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수능을 치르는 어떤 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정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학을 가는 것들이 조금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접수 인원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재학생의 접수 인원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편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0여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아까 전체 접수 인원 같은 경우에 1,400여 명 정도만 늘어났다고 했었죠. 하지만 재학생의 접수 인원은 3,000여 명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사실은 졸업생의 어떤 수능을 접수한 인구가 줄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어떤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들쭉날쭉한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는 그래프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0여 명 정도의 어떤 인원 감소가 있었지만 17학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영어가 절대평가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수능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줄어든 상태였죠.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영어 과목 같은 것들은 몇 점 이상만 받아서 1등급 혹은 2등급 혹은 뭐 3등급 이상의 성취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금의 부담감을 준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던 어떤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왜 줄었느냐, 왜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6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러니까 수능을 접수하는 것은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 6월 모의평가를 이후에 이제 접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6월 모의평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땠죠?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대부분의 과목이 그 전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왔던 편이기 때문에 수능에 좀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 수능을 통해서 재도전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능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추정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시와 정시의 어떤 선발 비율에 대한 것들일 수 있는데요. 수시의 선발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죠. 정시의 비중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그런데 이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대학 이탈률이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대학 이탈률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내가 정시로 대학을 입학한 경우에 내가 국어를 몇 문제만 더 맞췄다라면 수학에서 실수가 없었더라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학기를 다니다가 반수를 한다든지 재수를 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내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학생부 자체에 대한 기록 같은 것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교과전형도 학생부 교과 성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요. 논술 같은 것들은 일부 실력을 키워서 재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워낙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선호도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을 이탈하는 비율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시의 선발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 선발 비중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이탈률이 작아진 것들이 이 졸업생의 어떤 수시 접수 현황에서 접수한 수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어떤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 같은 시험을 통해서 시험에 자신이 없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선택을 재도전의 선택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루게 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보다는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역량 같은 것들을 더 6월 시험에 비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